네, 안녕하세요. 소방유체역학 8번째 강의는 바로 펌프입니다. 펌프. 이 강의를 들으면 펌프에 관해서는 이제 사실 다 정리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펌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펌프의 종류는 터보형, 크게 터보형, 용접형, 이제 특수형 이렇게 나뉠 수가 있고요. 터보형은 또 원심식, 충류식, 사류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원심식에는 또 크게가 아니라 원심식에는 볼류트 펌프랑 터빈 펌프가 있는데 얘네들이 조금 중요해요. 그 펌프 중에서도 실기에서도 이거 나오긴 하는데요. 그 볼류트 펌프 같은 경우는 안내 날개가 없어요. 그리고 고유량의 저양정입니다. 저양정이란 말은 저용량이라고도 해요. 유량은 이제 많은데 양정은 적다 이거죠. 터빈 같은 경우는 안내 날개가 있고 저유량의 고양정입니다. 그 다음에 원심식 말고 이제 뭐 충류식, 사류식도 있고, 용접형에는 왕복식과 회전식이 있는데, 뭐 왕복식에 있는 녀석들, 회전식에 있는 녀석들, 특수형에는 뭐 이런 것들. 이거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 얘네들? 볼류트와 펌프 터빈?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나요? 일단 뭐 크게 펌프의 종류 이렇게 대충 있다는 거고, 볼류트랑 터빈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펌프의 연결. 직렬로 연결했을 때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잖아? 그러면 유량은 동일한데, 유량은 이제 기울어 Q죠? 양정 H는 2배가 되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양정은 동일한데, 유량은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직렬, 병렬 알죠? 이런 게 직렬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병렬 연결이죠. 이런 거. 지금 이거 느낌이 오나요? 이거 전기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량은 좀 뭐랑 동일한 느낌이에요, 유량은? 전류랑 동일한 거예요. 전류. 그 다음에 양정은 전압과 좀 동일한 느낌이다. 그러니까 직렬 연결했을 때는 우리 직렬 연결했을 때는 여기 전류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전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유량은 똑같은 거 흐르는 양은 대신에 전압 같은 경우는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정이 똑같죠. 그 다음에 유량은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르니까 2배가 되죠. 그래서 뭐 전기를 배웠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우실 것 같은데 어쨌든 펌프 연결은 직병렬로 각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효 흡입수도와 필요 흡입수도가 있죠. 이것들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유효 흡입수도와 필요 흡입수도 MPSH가 이제 흡입수도를 의미하는데 이 AV라고 한 게 뭐냐면 유효흡입이죠. 유효흡입이잖아, 유효. 그러니까 available에서 나오는 AV이고 RE는 필요잖아요. 그래서 required에서 나오는 이제 용어인데 어쨌든 AV랑 RE가 이제 작은 글씨로 이제 MPSH에다가 옆에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MPSH AV 있죠. 얘는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뭐냐면 H 대기압 바로 대기압 수도예요. 대기압 수도에서 H 포화 증기압 포화 증기압 수도를 빼주고 또 H 마찰에 의한 수도도 빼주고 그 다음에 H 흡압입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제가 써놓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마이너스일 때는 흡입이란 소리고 플러스일 때는 압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마이너스일 때 흡입, 플러스일 때는 압입이라고요. 그래서 압입 이렇게 제가 구분해 준 거예요. 흡입과 압입 이렇게. 자, 이렇게 외우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는데 일단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마이너스일 때 왜 흡입이고 플러스 때 왜 압입인지를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흡입하잖아요. 흡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펌프가 이렇게 흡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어떤 흡입 수도 얘가 갖는 더 유효한 흡입 수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이 손실을 얘가 감당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압입은 반대로 그만큼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되고, 중요한 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 흡입수도가 있죠. 필요 흡입수도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MPSH보다 MPSHRE가 MPSHAV랑 MPSHR1을 비교했을 때 MPSHAV 쪽이 더 이상이 돼야지, 더 커야지만 뭐가 일어나지 않냐면 공동현상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동현상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현상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 공동현상이라는 게 펌프에서 문제거든요. 이제 펌프 이상 현상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현상. 그래서 유효 흡입수도가 필요한 흡입수도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각각 결과값을 구했는데 이렇게 부등호가 성립되면 얘는, 이 펌프는 지금 공동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자, 펌프의 동력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펌프의 동력은 크게 수동력, 축동력, 전동력이 있는데, 공식들이 각각 어떻게 되냐면, 수동력 P는, 이 P는 여기서 동력의 단위 P입니다. 압력이 아니라 감마 QH가 돼요. 감마 알죠? Q 유량, H 이제 수두. 이게 수동력 공식이고, 축동력은 P는, 잠깐만요, 에타분의 1 감마 QH. 얘가 지금 이제 에타? 아마 에타라고 알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 효율이에요, 효율. 여기서 에타는 효율을 의미하고, 전동력일 때는 에타분의 K 감마 QH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동력, 축동력, 전동력 순으로 뭐가 추가된 것들이 보이세요? 수동력이 그냥 이거였다면 축동력은 얘가 추가되는 거고, 전동력은 잠깐만요. 축동력이 지금 얘가 추가되는 거고, 정동력은 축동력 그대로에다가 K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감마는 이제 비중량, Q는 유량, H는 이제 뭐 양정, 에타는 효율입니다. 효율. 얘는 효율을 의미하고, K는 전달 계수를 의미합니다. 전달 계수. 네. 알겠네. 효율, 전달 계수.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알고 외우시면 됩니다. 네, 펌프의 상사법칙이라는 걸 할 건데, 펌프의 상사법칙은 유량, 양정, 동력이 각각 이 펌프의 회전수랑 임펠러의 어떤 직경, 얘네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알려주는 게 펌프의 상사법칙이거든요. 유량은 우리가 기호로 Q라고 쓰죠. 양정은 H라고 하죠. 동력은 P라고 하죠. 이렇게 쓰고, 이 Q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결과치를 써줄게요. 자, 이게 뭐냐면, N은 펌프의 회전수를 의미해요. N은 펌프의 회전수. 그 다음에 D는 임펠러의 직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량 같은 경우는 N의 1승, D의 3승에 비례한다고요. 그러니까 펌프의 회전수의 1승에 비례하고 임펠러의 직경의 3승에 비례한다는 거고, 양정은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동력은 3승과 5승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외우셔야겠죠, 당연히. 1, 3, 양정일 땐 2, 2, 동력일 땐 3, 5. 이건 그냥 알아서 잘 외우세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실기 때도 엄청 중요한 얘기고, 어쨌든 잘 외우셔야 돼요. 자, 비속도. 비교 회전도라고도 하는 비속도에 대한 공식을 알려드리면, NS는 N 곱하기 Q의 2분의 1승 N분의 H의 4분의 3승,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뭐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여기서 NS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비교 회전도 또는 비속도입니다. 단위가 조금 복잡한데 일단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단위가 좀 이딴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N은 회전 속도입니다. 회전 속도로서 단위는 RPM. 그 다음에 Q는 유량이죠. 유량. 근데 여기서도 이제 유량이 원래 그냥 기본 제가 물리법칙으로 증명할 때는 그냥 미터 3승 퍼 초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도 약간 실험식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 법규상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미터 3승 퍼 미닛 이제 분. 그러니까 공식 대입할 때 이걸 그 단위를 변형하던가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H는 양정. 얘는 이제 다행히 우리가 기본 단위대로 미터로 가고, 그 다음에 N은 이제 단수인데 뭐 2단, 4단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공식을 또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 건데, 당연히 팁을 드리자면은 1, 2, 3, 4가 됩니다. 네.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여기가 이제 비속도, 비교 회전도 쪽. 지금 여기도 공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외우셔야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펌프 또 했고, 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아니고 똑같이 중요한 펌프 이상 현상 부분입니다. 펌프 이상 현상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공동 현상 또는 공동 현상이라도 하고 영어로는 캐비테이션. 두 번째는 수격 현상이라고 영어로는 워터 해머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맥동 현상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서징 현상. 서징이 영어고, 그죠?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맥동 현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볼 건데, 어차피 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이제 체크를 할 거라, 일단 좀 한번 가볍게 보세요. 공동 현상, 캐비테이션 현상이란 정의란 흡입식 배관의 손실이 커져서 배관 내 정압이 물의 포화 전기압보다 낮아지게 되어 물이 많이 증발하여 기포가 발생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조금 받아들여지면 되냐면, 우리가 물이 끓는다는 거 있잖아요. 물이 끓는 거. 그러니까 물이 끓는다는 현상은 이 외부에 있던 어떤 압력보다 이 물이 있죠. 얘 압력이 더 커질 때, 그때 이제 물이 끓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 이제 대기압이 있을 거고, 대기압이 이렇게 가해질 거고, 우리가 물이 끓는다는 거는 물에다가 이제 뭐 온도를 가해져서 물의 온도가 올렸을 때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서 그 압력이 그 외부 압력보다 이제 넘어섰으면 이제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서 기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 같은 데서는 물이 왜 일찍 끓냐면 이 산에서는 이제 압력이 좀 더 작아져서 그래요. 높은 지대다 보니까 압력이 일반 지면보다 더 작은데, 그래서 물이 이제 더 빨리 끓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배관에선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배관 내 압력, 그러니까 배관 내 정압 있죠. 이 배관 내 정압이 물의 포화 증기압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물의 포화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제 끓게 될 때 그 압력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끓게 될 때 압력보다 그 배관 내 정압, 여기서는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더 낮아지게 되면은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증발하면서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그게 바로 공동현상이고 이제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공동현상 얘기했었죠? 유효 흡입 수두가 필요 흡입 수두보다 작을 때 발생한다고요? 그러면 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임펠러의 손상 및 부식, 펌프의 성능 저하, 뭐 소음 및 진동 발생,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에서 알아보면은 이것도 일단은 그냥 한번 보세요. 자, 발생 원인, 뭐 흡입 광경이 작을 때, 흡입식 배관 길이가 길 때, 임펠러 속도가 빠를 때, 유체 온도가 높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방지 대책으로는 이거에 반대로 가면 되겠죠. 흡입 광경이 작을 때 발생하니까 흡입 광경을 크게, 흡입식 배관 길이가 길 때 발생하니까 짧게, 임펠러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하니까 느릴 때, 그다음에 유체 온도가 높을 때니까 뭐 유체 온도가 낮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펌프의 설치 위치를 좀 가능한 낮게 해주는 게 좋고, 2대 이상의 펌프 또는 양흡입 펌프,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양정 펌프 성정을 피한다. 회전차를 수중에 완전히 잠기게 한다. 뭐 이런 이제 방지 대책들이 있는데 그냥 기출문제 풀 때 그냥 딱 하나 딱 찝을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냥 기출문제 풀 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격 현상은 워터 해머링이라고 해서, 워터 해머링 그러니까 물망치죠. 물망치. 사실 물을 망치처럼 이렇게 때려서 이제 충격을 가해주는 건데, 정의상으로는 펌프의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속도 변화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압력이 갑자기 작용한다고요. 배관에. 아,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 펌프가 아니라 이거 유체예요, 유체. 그러니까 어떤 흐르는 그 배관에 흐르는 유체가 갑작스러운 속도 변화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큰 힘이 작용하는 게 바로 수격 현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펌프나 밸브 배관에 파손을 발생시키고 소음 및 진동을 발생시켜요. 수격 현상은. 자, 그래서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으로는, 발생 원인, 펌프가 급가동하거나 급정지했을 때 그 유체가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겠죠. 또 밸브가 급개폐했을 때도 그럴 거고, 터빈의 출력 변화했을 때도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방지 대책은 펌프의 급가동, 급정지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라이 휠을 설치하여서 속도의 급격한 변화를 방지한다. 밸브 같은 경우는 밸브를 펌프의 송출구 가까이에 설치하고 개폐 속도를 낮춘다. 뭐 배관의 간격을 크게 하여 유속을 작게 한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사실 이제 수격 방지기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수격 방지기. 수격 방지기 같은 거를 그대로 설치해주면 되고, 뭐 에어 첨부 조합 수조 같은 걸 설치해서 압력파를 흡수한다. 이런 것들이 뭐 방지 대책으로 있습니다. 맥동 현상은 서징 현상. 느낌부터 약간 이게 맥동되는 거죠. 이제 인체 혈관처럼 맥동되는 건데, 펌프의 운전 시 압력과 유량이 주기적으로 변동하여 압력계나 진동계의 집침이 흔들리는 현상. 이걸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펌프의 운전 시에 압력과 유량이 이게 계속 변동하면서 계속 이게 일정하지 못하고 계속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 원인, 펌프의 HQ 곡선. 이제 HQ 곡선이,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HQ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양전과 유량에 관련된 이제 곡선인 건데, 네, 이게 펌프의 어떤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거든요. 그 곡선이 우상향일 때, 이런 모양일 때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방지 대책으로는 우하향인 펌프를 이용한다. 이런 것들이 방지 대책으로 쓰일 수 있겠고, 또 발생 원인으로는 배관 중 수조나 공기가 있을 때, 그리고 수조 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뭐 발생 원인입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바이패스관을 이용해서 운전점이 우하향 범위에 있게 하고, 배관 중 수조나 공기가 없게 하고, 펌프 토출축 직후에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수조 다음이 아니라 펌프 토출축 직후에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이런 것들이 방지 대책으로서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 일단 기본적으로 뭔지는 알고 계시고, 공동현상, 수격현상, 맥동현상, 이게 각각 펌프의 대표적인 이상 현상으로서 뭔지는 알고 계시되, 좀 디테일한 것들, 발생 원인이나 방지 대책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 풀면서 그렇게 답을 찍어낼 수 있는 그냥 연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펌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다음에 뵙겠습니다.